2021학년도 수능특강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확률 통계 첫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인데, 이제 강의 순서는 먼저 일단은 개념 정리부터 일단 하고요.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좀 끊어서 갈게요. 왜냐면 개념 정리가 아무리 짧아도 그 교과서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강의에서 개념 정리를 다시 또 촬영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교과서 강의에서 개념 정리는 수능 특강에서의 개념 정리를 그냥 갖다 붙일 거예요. 여기 개념 정리하고 교과서 개념 정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는 수능 특강 앞에서도 한번 보내드릴 거고, 교과서 앞에서도 같은 개념 정리를 보내드릴 테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개념 정리를 듣고 문제는 이제 한꺼번에 풀어나가도록 하고, 일단 문제는 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풀도록 합니다. 레벨 3까지. 그리고 이제 내신을 준비하겠지만 어차피 내신에서 수능 특강이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로서 내신 준비 차원에서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단 수능은 조금 다릅니다. 여태까지 수능에서 이제 수능 특강이 수학에서 많이 반영돼봤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영어랑 국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영어 국어는 뭐 지문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말이지, 수능 특강에서는 봤을 때 유리한 문제가 여태까지 통계상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보내줄 거야.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좀 감이 이래야 돼. 일단 확통은 여태까지 이제 출제되는 문제의 수준을 보면 이 수능 특강 교재 레벨 수준하고 이제 수능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야, 레벨 2나 레벨 3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지? 그 레벨 1 정도가 수능에 출제되는 단원인데, 단 예외가 있어. 중복조합 단원은 말이지, 중복조합 단원은 레벨 2, 3까지의 수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수능 준비를 잘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중복조합 단원은 반드시 수능 특강 레벨 2, 3 단원 레벨 수준까지 다 풀 수 있어야 돼. 수능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내신은 어차피 어느 범위에서 출제된다는 게 뭐 주어질 거니까, 그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 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원순열. 자, 이제 첫 시간은 원순열에 대해서만 쭉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중복순열하고 여러가지 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런 것들 정리해 나갈게. 자,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된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회전해서 겹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거 이게 원순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전해서 겹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다르지 않게 본다는 이야기야. 하나로 본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원형으로 그려진 것만 원순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은 외형적인 이야기일 뿐, 정상적인 말은요, 이거랑 보통 우리가 직순열이랑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직순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일렬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제곱해 올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곱하기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어떤 순서로 오는지를 다 다르게 보겠다라는 말인데, 어떤 순서로란 말이 지금 4자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른 숫자라고 여긴단 말이지. 맞죠? 그럼 여기 번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직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표현됐다 그거보다는요, 여기 순서가 다 매겨져 있는 걸 나열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상태는 다른 결과를 내는 걸 직순열이라고 통칭한다고. 일직선으로 생겼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서를 내는,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걸 통칭해서 직순열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 반대말은 원순열은 사실은 원형으로 생겼다라기보다는 현재 원순열 위에는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죠. 이렇게 원형에 이제 4명을 앉히는데 1, 2, 3, 4 이 중에서 아무나 하나 골라서 2를 여기다가 먼저 딱 앉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했어. 그거 왜 그래? 여기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2 쓰나 여기를 2 쓰나 여기 2 쓰나 여기 2 쓰나 같은 경우로 취급당한단 말이야. 왜? 예를 들어서 여기 2 쓴 거는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결과가 그냥 한 가지라는 이야기야.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디에 2를 쓰든지 간에 전부 돌리면 요 자리에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개가 아니라 2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이런 자리에 순서가 없었어요. 원순절은. 자, 그래서 이제 직순열하고 원순열의 차이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원순열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이런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지. 4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게 원순열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야. 그럼 일단은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했다고 생각하라 했지. 예를 들어서 철수, 영희, 영수, 영철이가 있다 치면 걔들한테 선생님이 이 종이를 나눠주고 각각 니네 이름을 여기다가 썼을 때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를 수행평가로 제작을 해오라 했다 치자. 그러면 영희는 뭐 자기 이름 먼저 쓸 거고 영철이는 또 자기 이름부터 먼저 쓸 거 아니야.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넷 중에서 어떤 놈을 여기다가 먼저 쓰든지 간에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했어. 만들어진 결과는 다 수행평가를 숙제를 제대로 했다면 다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1, 2, 3, 4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을 갖다가 골랐다. 그 1번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1번을 여기 썼어. 자, 그런데 저 1번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는 자리가 결정된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돼. 우리 요 상황을 원순열 깨기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어요. 원순열이 깨져버려. 왜? 잘 보면 1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상태에서 2라는 사람이 여기 앉을 때 하고 여기 앉을 때 하고 여기 앉을 때 하고 경우가 간이 다르잖아. 왜 다르니? 1이 기준을 잡고 있잖아. 얘는 1 오른쪽 1 왼쪽 1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1 멀리 떨어진 2 세 자리가 전부 다른 자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먼저 한 명을 앉히는 이런 목적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직순열로 만들어버리고 직순열에는 세 자리에다가 이 세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3팩토리얼 아닙니까? 이렇게 원순열이 아니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처리가 일사천리란 말이야. 먼저 한 명을 갖다가 앉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자, 1, 2, 3 쭉 가서 n명이 있는데 n명을 여기 원순열의 자리에 앉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묻는다면 일단 이 중에 한 명을 먼저 여기다 앉히는 방법이 한 가지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요놈이 n-1개가 되겠죠. n-1개는 여기다 나열할 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나열할 때마다 자리가 달라져. 따라서 n-1 팩토리얼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 공식을 그대로 외우면 큰일 난다 했다. 공식 따위를 외워서 원순열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게. 요거 한 명을 딱 자리를 잡게 만들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는 거 요거 한번 더 느껴보자. 정사각형 모양의 회의실이 있다 치자. 이건 정사각형 모양의 회의실이야. 그럼 여기다가 원탁을 딱 놨는데 자리가 4자리가 있어. 이 자리에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자리에 4명을 갖다가 앉히는 방법 몇 가지냐 하면, 자, 회전에서 겹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있을 거야. 그럼 분명히 좀 전에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3팩토리얼이다 라고 했어요. n-1 팩토리얼. 자, 전체를 앉히는 것 정도는 외워 그냥.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중에 여기 만약에 사장님 사진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있어. 사장님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쳐. 그럼 사장님 사진이 붙어 있으면 이 4명을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요? 이거 아닙니다. 4팩토리얼. 왜? 저 사장님 사진 때문에 저거는 원순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지 봐. 사장님 사진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는 1. 이걸 여기다가 탁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게 된다. 왜? 봐봐. 1, 1, 1, 1이면 사장님 가까운 쪽, 사장님 오른쪽, 사장님 왼쪽, 사장님 먼 쪽이니까
저 사장님 사진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원순열이 더 이상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 혹은 여기 출입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출입문 기준으로 이를 어디다 썼는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럼 말하자면 여기서 어떤 하나를 여기다 배치하는 이런 행동이 사실은 이런 행동이 이놈이 이런 사장님 사진이나 아니면 출입구, 출입문 이런 역할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강제로 하나를 딱 배열하고 나면 이놈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행동은 전부 직순열로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원순열은 이런 거다라는 걸 했으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하나를 앉혀서 원순열 깨기. 원순열 깨기는 더 이상 원순열 아니게 만든다. 이런 말이지.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세 번째부터 쓸게. 제한 조건이 많이 받는. 일반적인 순열하고 마찬가지로 원순열도요, 제한 조건을 많이 받고 있는 놈부터 나열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절대적인 건 아니야. 예? 사실은 이걸 3번에다 쓴 이유가 2번 이거죠. 사실은 이거 2번, 3번은 문제에 따라서 좀 순서가 뒤바뀐다는 걸 이해해야 돼.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떤 걸 내가 먼저 배치를 한다라는 상황에서 제한 조건이 많은 놈을 갖다가 일단 배치를 먼저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배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제한 조건을 많은 걸 먼저 나열했어. 그랬더니만 그 뒤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럴 때는 오히려 제한 조건보다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적어지는 것부터 먼저 나열을 하는 게 훨씬 원순열은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2번에다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원칙들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그 문제집에서 같은 것이 포함된 원순열이 있어. 뭐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고 이걸 원탁에 앉히는 방법, 그딴 걸 교과과정 아닙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대원칙을 갖다가 이해하고, 자, 그럼 이제 유형을 갖다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먼저 가장 보편적인 거 정사각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8개의 숫자 혹은 색깔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거를 이 정사각형 모양의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원순열은 항상 도형과 같이 등장을 하잖아. 그지? 근데 저 도형은 무조건 점대칭 도형이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요 점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꼭지점 혹은 변들에 놓여있는 이런 자리들이 다 점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그 점대칭 이루는 자리는 다 같은 자리가 돼.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중에서 아무나 먼저 한 명을 앉혀도 상관이 없다 했어. 경우에서는 영향을 안 끼친다 했잖아. 그지? 그럼 네가 예를 들어서 한번 골라봐. 아무나를. 예를 들어 2를 골랐어. 2 고르지 말고 다른 숫자 4를 골랐다. 오늘의 왠지 4가 마음에 드네. 4를 고르면 첫 번째로 4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의 가지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질문해 볼게. 빨리 스스로 대답해봐. 몇 가지야? 4를 쓸 수 있는 방법 8가지 하면 혼나지. 2가지입니다. 2가지. 왜 2가지냐? 자, 먼저 4를 여기다 쓰는 거 하고요. 여기다 쓰는 거 하고, 또 여기다 쓰는 거 하고, 여기다 쓰는 거. 지금 선생님이 세 뭉칠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잖아. 그지? 그럼 4를 여기다 쓴 거하고 여기다 쓴 거 비교해봐. 여기다 4 쓴 거는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는 순간 요 자리 오죠. 여기다 4 쓴 건 180도 돌리는 순간 요 자리 오죠. 여기다 4 쓴 건 왼쪽으로 90도 돌리는 순간 저 세모 자리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같은 자리야. 서로 다르지 않다고. 알겠니? 선생님이 일례로 애들한테 막 종이를 주고 막 여기다가 네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4 써라 라고 애들한테 했어. 그러면 다들 막 지멋대로 막 이런데 막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외쳤어.
자, 지금부터 네가 쓴 4가 선생님 방향으로, 여기 선생님이 서 있다 치잖아요. 선생님 방향으로 오도록 한번 놔봐 이랬어 애들한테. 그럼 그 애들이 선생님 방향으로 다 되게 돌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부 4가 여기 써진 형태로 바뀐다, 애들이 다. 우리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4를 이런 자리에 쓰면 다 같은 자리야. 두 번째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 썼을 때도 4는 같은 자리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잘 생각해보면 4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쓴 건 다 같고 여기 쓴 것도 다 같지만 여기 쓴 거와 여기 쓴 건 다르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4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4를 만약에 이제 여기다 썼다 치자. 여기다 4를 썼어. 그러면 여기다 4를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지금 쓸 건데, 앞에 있는 두 배는 무슨 뜻이라고? 4를 여기다 썼을 때 그 뒤로 일어난 일들도 지금 현재 여기 4가 써져 있는 이 상황에서 뒤로 일어난 일들과 경우의 수가 같을 거야. 알겠니?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두 개 주면 된다는 말이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4일 때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여기 4일 때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A까지라고 쳐. 이것도 A까지라고 쳐봐. 또 두 개를 더하면 2A까지가 되니까 그냥 A까지 두 배 하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맞지? 따라서 4가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해놓고 이 자리에는 이제 4가 여기 있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4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7개를 여기다가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7팩토리얼. 더 이상 원순열 아니면 직순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2등변 삼각형 말고요. 2등변은 안 됩니다. 정대칭 도형이 아니니까, 그지? 정삼각형. 자. 자, 이랬을 때 이 정삼각형 위에 6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먼저 몰랐다. 아무나 먼저 몰라도 돼. 그럼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같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같은 자리죠. 아니, 자, 그러면 3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갖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같지만 요 자리, 요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두 가지. 그럼 3을 여기다 썼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3이 자리를 잡았어. 더 이상 원순열 아니니까 5개는 그냥 나열하면 돼. 5팩토리얼. 따라오고 있지. 자, 이때 잘 보면 요런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제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요 놈을 통해서 이제 보면 정대칭 자리에 있는 놈들이 다 같은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자리들.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정대칭 자리라고 하는데 요 자리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예를 보면 절대 지금 사람이나 색깔을 지금 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지. 요거에 대비해서 자리만 보자. 자, 요 간격이 전부 120도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중간에까지 7개의 칸이 있어. 자, 지금 중간에 여기도 비어있다. 여기도 색깔을 칠할 거야.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이거지. 여기도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자, 이런 상황에서 1, 2, 3, 4, 5, 6, 7. 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봐도 되고, 그지? 이 7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단, 지금 해저면서 겹치는 것은 같대요. 자, 그러면 얘들 두 개하고 얘하고의 구별은 지금 대칭의 중심 자리에 얘는 색깔을 칠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럼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대칭의 중심 자리에 색깔을 칠할 수 있으면 그 대칭의 중심 자리부터 제일 먼저 칠해야 돼. 명심해야 돼. 여기 이 자리부터 제일 먼저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 중간에 있는 이 자리가 빨, 두, 노, 초, 파, 남, 뭐 어떤 게 될 때마다 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7가지. 그래서 만약에 7가지라고 써놓고 4번을 여기다 색칠했다 치자. 4번을. 자, 7가지 의미는 뭐라고?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칠할 때마다 결과가 다 달라지니까
이 중간에, 제일 중간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7개다. 그 소리야. 자, 그 중에 이제 4를 칠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4를 칠했을 때 가지수 9에서 7배 하면 되겠지. 왜? 각각의 색깔 1번부터 7번까지가 왔을 때 그 뒤로 일어날 가지수들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4가 왔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7배 하면 된다. 그 뜻이라 했어. 맞지? 그럼 이제 4를 칠하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원순열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 왜? 지금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회전해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같은 자리가 돼요. 바깥쪽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같은 자리가 됩니다. 아직 원순열이 깨지지 않았다고. 그럼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숫자 중에 또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거 골랐다 치자. 그럼 자 이제 대답해봐. 6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이죠. 왜? 6을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한 건 다 돌리면 같은 자리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가지야. 그리고 6을 바깥쪽에 칠한 것도 다 같은 자리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자리 같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세모랑 하트는 다른 자리잖아요. 그럼 6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럴 때 몇 가지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2가지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6을 칠했다 생각하고 2배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제 여기다 써야 될 것은 여기 4, 여기 6이 칠해진 상태에서의 가지수를 칠하는 거야. 여기 쓴 거야. 근데 6이 여기 써진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원순열 깨진 거예요. 왜? 이 4하고 6은 이미 배치가 됐으니까 그 밖에 어떤 아무 숫자나 하나 골라서요 이 빈칸에다가 자리에 써보면 쓸 때마다 4하고 6 때문에 다른 자리가 돼요. 쓸 때마다 다른 자리가 되면 절대 원순열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이제 직순열이 돼버린 거야. 알겠니? 쓸 때마다 다른 자리가 된다는 게 거기 좌석 번호가 이미 매겨져 있다 그 소리거든. 그럼 이제 남아있는 5개는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끝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팩토리알. 자, 이제 여기에 대칭의 중심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요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평면 도형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한 걸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정육면체다라고 칩시다. 말 그대로 정육면체는 6개의 면이 정사각형 모양의 합동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별이 안 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 1, 2, 3, 4, 5, 6이라는 이런 6개의 숫자 혹은 색깔을 갖다가 기입을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항상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하다 했어요. 이걸 여기다 기입을 했을 때 몇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다른 결과가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이게 이제 경우의 수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것도 아무 숫자나 뭐나 골라봐. 3을 내가 골랐어. 그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다. 그러면 3을 저기다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6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자, 여기 3을 썼다. 왜 그렇죠?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쳐봐. 상상해봐. 내가 이렇게 정육면체 똑같이 생긴 걸 제작을 했어. 뭐 도화지나 빳빳한 종이로 제작을 해서 그때는 하얗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한테 분별을 했어. 그리고 야, 네 마음에 드는데 아무 데나 3 한번 써봐 했어. 그러면 어떤 애는 옆에다 쓸 거고 어떤 애는 밑에다 쓸 거고 어떤 애는 위에다 쓸 거고 어떤 애는 정면에다 쓰겠고 하겠죠. 다 썼다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외쳤어. 야, 네가 쓴 3 전부 천장에 오도록 놔봐 했어. 그럼 걔들 전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런 한 가지일 거라고 보니까 이런 게 원순열이야. 이 가지. 자, 그리고 3을 여기다 쓰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러면 이제 이 3을 여기다 썼으면 이 밑바닥 있죠. 맞은편. 이 밑바닥에는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5가지죠. 왜 그렇죠? 3을 여기다 쓴과 동시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1 왔을 때, 2 왔을 때, 4 왔을 때, 5 왔을 때, 6 왔을 때 다 달라질 거 아니냐고. 맞은편 색깔 때문에.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5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를 썼다고 칩시다. 여기. 자, 요런 다음에 이제 이 4개의 숫자를 기입하면 되는데 요 상황에서 살짝 다시 원순열이 작동이 되죠. 왜? 자, 잘 봐. 이걸 내가 위에서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지금 3번이 색칠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밑바닥에는 4번이 색칠돼 있을 거고
그럼 지금 1, 2, 5, 6을 요 옆면 요런 데다가 1, 2, 5, 6을 배치를 해야 돼. 그게 색칠한다는 소리니까. 그지? 이게 정확하게 또 원순열 아니냐. 그지? 그럼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1, 2, 5, 6 4개를 여기다가 놔야 하는 방법은 그냥 3팩토리알이다. 요 정도는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외워놓으라 했지. 정사각형이니까. 그지? 자, 그걸 못 외우는 사람은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되지. 어떻게? 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2를 골랐다 쳐. 그럼 2를 여기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한 가지요. 이 여기다 쓴 거랑 여기다 쓴 거랑 여기다 쓴 거랑 여기다 쓴 거 전부 돌리면 여기 오도록 만들 수 있지. 그럼 2를 여기다 쓰는 거는 한 가지라고 치자. 그럼 썼어. 자, 이제 2가 여기 자리를 잡았잖아.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는 그냥 나열 할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니까 3팩토리알. 되겠니? 자, 이제 좀 기억을 하자. 정사각형 형태나 아니면 그냥 원 이런 형태의 n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n 빼기 1 팩토리알이다. 그지? 알겠니? 요 정도는 그냥 암기하자. 요 정도는 암기해.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원형 그리고 정사각형일 때만이야. 딴 건데 원형이나 정사각형 형태에서 서로 다른 n명을 배열할 때는 n-1 팩토리알 기억하자. 그래서 아니 여기 정사각형도 한 면에 한 명만 앉을 때 여기 한 면에 한 명만 앉을 때 원형은 원형 주변에 n명이 앉을 때고 정사각형도 한 면에 한 명만 앉을 때는 그냥 3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응? 기억했니? 분명히 정사각형은 한 면에 한 명만 앉을 때 그게 3팩 된다 해서 두 명씩 앉고 그러면 달라. 자, 어찌됐건 정육면체는 이렇고요. 이제 진육면체 해봐야지. 자, 잘 봐. 자, 요거는 조금 분류를 해서 가는데 요게 이제 윗뚜껑은 정사각형이고 아랫뚜껑도 정사각형이고 요 옆면이 조금 이제 길쭉한 이렇게 비인 길이로 되어 있다 치죠. 그럼 요런 거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실은 요런 것들은 분류를 해서 가도 되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자. 자, 이 분필을 잘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노란색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지금 이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윗면에 노란색, 그 다음에 밑면에는 주황색을 이렇게 색칠했다 칠게요. 주황색. 여기 위에는 노란색. 그리고 하나의 분필은 오히려 윗면에 주황색을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면에 노란색을 색칠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위에가 노란색이고 밑에가 주황색이었고 이번에는 위에가 주황색이고 밑에가 노란색인데 자, 물어볼게.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분필이었는 상태에서 내가 칠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분필 다른 분필이야 같은 분필이야?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죠. 왜?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돌리면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별이 가냐고. 지금 경우의 수는 이런 거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두 개가 다르냐 이걸 따지는 게 경우의 수라고. 똑같잖아. 여기 노란 거 칠하고 여기 주황색 칠하고 애초에 똑같은 분필에 대해서 말이다. 여기는 주황색, 여기는 노란색이면 이게 어떻게 다른 분필이냐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이거 똑같은 분필인데 이럴 때는 이거 두 개를 한 가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 윗뚜껑하고 이 아랫뚜껑부터 자, 이게 지금 색깔이 1, 2, 3, 4, 5, 6이라 치면요 이 윗뚜껑, 아랫뚜껑에 색칠할 두 개의 색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니? 이 6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골랐다 칩시다. 3하고 3. 그럼 내가 묻는다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행동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휘가 돼야 돼. 3, 4를 여기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여기 노랑, 주황 칠한 거하고 여기 주황, 노랑 칠한 거하고 아까 분명히 결과가 똑같다 했잖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 분필이야. 하얀색. 그럼 여기 노랑을 칠하고 여기 주황을 칠하든 아니면 여기 주황을 칠하고 여기 노랑을 칠하든 돌리면 똑같은 한 가지란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6개의 색 중에서 여기 두 군데 칠할 색을 골라주는 방법이고 3, 4가 선택이 됐다 치자. 그럼 이 3, 4를 여기 색칠하는 방법은 여기 3 칠하고 여기 4 칠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 4 칠하고 3 칠한 건 돌리면 이거야.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럼 3하고 4 색칠이 됐다 치자. 1, 2, 5, 6을 옆에다 칠해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이거 위에서 정사각형 모양일 거 아니야. 여기 3번, 밑바닥에는 4번. 그지? 1, 2, 5, 6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 이 정도는 외우다 했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3팩토리얼. 4개를 여기 한 개씩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다. 라고 아까 여기서 외우라 했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 15 곱하기 6 해서 90까지가 된다. 이러면은. 자, 이번엔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말이야. 이번엔 아예 세 변의 길이가 몽땅 다 다르다고 쳐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7까지 만들어서 6개 색깔을 칠한다 치면 좀 전에 요거랑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비슷하죠. 여기는 이 6개 중에서 윗뚜껑 아래 뚜껑을 칠할 2가지 색을 먼저 골라줍니다. 6C 1거고 그게 뭐 3, 4 골라졌다 치자. 그럼 여기 3, 4 칠하는 방법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서부터가 좀 차이가 나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양이 이렇게 보일까요? 길쭉한 이런 게 보일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다르다. 여기는 지금 3번이 색칠되어 있고 여기는 요건 직사각형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2, 5, 6을 칠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 조심해야 돼. 자, 이때는 먼저 4개의 색깔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라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5를 골랐다 치자. 그러면 얘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지? 2가지요. 왜? 요 자리 요 자리는 같은 자리고 그 다음에 요 자리도 같은 자리긴 하지만 분명히 요 자리는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럼 5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니까 여기 2가지라고 써놓고 5를 여기다 칠했다 칩시다. 그럼 5가 이제 사장님 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5가 사장님 사진 역할을 하니까 요 3명은 어디에 나열을 하든지 간에 다 달라져 버려. 3팩토리얼. 자, 이렇게 3변의 길이가 몽땅 다른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을 써준다라는 거고.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수능 기출 문제 하나 보고 여러분 정사면체라는 거 알죠? 정사면체. 자,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를 칩시다. 요거를 그대로 180도 돌려서 밑에 하나 똑같은 정사면체를 갖다 붙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면체 2개를 요 밑면을 분통으로 해서 겹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2개를. 이 상태에서 위에를 동강내고 아래를 토막 쳐보자. 뿔대를 만들어. 이 삼각 뿔대. 여기를 토막 쳐서 이렇게 밑면이랑 평행하게 토막을 쳐보자 말이야. 요런 형태가 생기고 아래쪽에도 토막을 그대로 한번 쳐보자. 이렇게 토막을 쳤어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윗면과 아랫면은 중간에 있는 이 면에 평행한 2개의 정삼각형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사다리꼴 합동인 거 3개 붙어 있고 아래쪽에도 사다리꼴 합동인 거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이 총 합쳐서 8면이 생겼죠. 윗면, 아랫면, 위쪽에 3개의 면, 아래쪽에 3개의 면.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은 다 합동인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8개의 색깔을 적어 넣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걸 그대로 뺏긴 수능 기출 문제라고요. 제일 먼저 윗뚜껑, 아랫뚜껑부터 처리하기 위해서요. 8개 중에서 2개의 색깔을 골라요. 3, 4를 골랐다 치자. 마찬가지로 3, 4를 여기다 적어 넣는 방법 지금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요. 여기 3, 여기 4 이렇게 적어 넣는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여기 4, 여기 3은 뒤집으면 아까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가지라고. 응? 자, 그래서 굳이 쓰자면 한 가지고 3, 4 적어 넣었어요. 그럼 이제 아직 원순율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숫자 5를 하나 골랐다 치자. 5. 그럼 이 5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빨리 생각해봐. 몇 가지? 2가지요. 어떻게? 5를 여기다 쓴 거하고 여기다 쓴 거하고 저 뒤에 있는 여기다 쓴 거
자, 위쪽에 쓴 거는 돌아가면서 합동인 사다리 꼴이니까 딱딱딱 돌리면 다 같은 자리야. 위쪽에 쓴 거. 그리고 또 아래쪽에 쓴 거 있잖아. 아래쪽에. 여기다 쓴 거하고, 여기다 쓴 거하고, 여기다 쓴 거. 아래쪽 사다리 꼴에 쓴 것도 다 같은 자리지만, 위쪽에 썼느냐, 아래쪽에 썼느냐는 분명히 다르죠. 왜요? 5를 여기다 썼다. 그러면 3에 가까운 쪽이고, 5를 여기다 쓰면 4에 가까운 쪽이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 요럴 때 그럼 5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위쪽 둘레 쓰느냐, 아래쪽 둘레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지. 그럼 5를 여기다 썼다 치자. 이렇게. 그럼 저 5 때문에 다른 숫자 아무거나 한번 적어봐요. 무조건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얘가 사장님 사진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나열하면 끝이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0돌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게 입체 원순열의 의미다.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평면 도형에서의 원순열과 간단하게나마 평면 도형에서의 원순열 간단하게나마 정리, 입체 도형에서 원순열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 중에서 과거 기출 문제, 요번에도 여기 보니까 수능 특강에 비슷한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더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원탁에 배열을 하는데 회전해서 겹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마주 보는 숫자의 합이 같아지도록 배열하라.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8개 마주보는 숫자에 같아지도록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했는데, 마찬가지 이럴 때도 네가 보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넣으면 9가 되죠. 9 선생님이 지금 연결해놓은 두 숫자끼리 마주보도록 배열하라는 소리거든 지금. 그지? 그러면 이때도 그냥 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숫자부터 먼저 안 치자고. 예를 들어서 네가 뭐 3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 자,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3을 아무것도 지금 써져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3을 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어. 그럼 3을 여기다 썼어. 한 가지. 그러면 3 맞은편에는 100% 누가 와야 돼? 6이 와야 되죠. 6. 100%라는 말이 뭡니까? 한 가지. 무조건 6이 여기 딱 써져 된다는 말. 한 가지. 그럼 3하고 6은 이렇게 날아갔어. 이해하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요. 3하고 6이 자리를 잡았잖아.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어떤 숫자를 어디에 나열하든지 간에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를 내가 이제 골라서 4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6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쓰든지 간에 다 달라져. 그럼 4를 여기다 썼다고 생각하고 6개 하나 할 거야. 4 맞은편은 100% 5가 와야 되니까요. 5를 여기다 쓰는 방법은 한 가지. 100%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 가지.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7을 한번 놔. 7은 4군데 갈 수 있네요. 7이 왔다 칩시다. 그럼 7 맞은편에는 100% 2가 와야 되니까 2를 여기다 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이제 나와 있는 18은요, 여기다 그냥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니까 2, 100%야.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되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순열은 이런 느낌이지. 하나를 갖다가 일단 먼저 배치를 해서 더 이상 원순열 아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느낌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를 갖다가 일단 풀면서 추가적으로 문제 개념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원순열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중복 순열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런 거 개념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원순열부터 쭉 한꺼번에 레벨 3까지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물론 할 거예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